사실은 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 날 예. 그때 경제 지표를 한번 보시자고요. 네. 최악입니다, 사실은요. 뭐 경제 성장률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 0.8이었죠. 네. 이거 역대급이거든요. 1 밑으로 내려간 게. 음. 수출 꺾였죠. 수출이 이제 마이너스 1.3으로 꺾인 날 출발했거든요. 그다음에 뭐 내수 안 좋은 거 뭐 어제 오늘 일입니까? 재정도 너무 안 좋죠. 거기서 출발을 한국 경제가 하는데 그 절벽이잖아요. 절벽에서 겨우겨우 한 손으로 붙잡고 있는 한국 경제가 이거 붙들고 위로 올라갈까? 밑으로 떨어질까? 이 갈림길이거든요. 여기서 시장이 사실은 희망에 베팅했다. 한국 경제가 위로 간다고 베팅했다라는 거예요. 신뢰와 기대감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시장이 그렇게 베팅한 이유가 뭐냐? 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구체적인 플랜이 뭐냐면 일단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얘기하면서 상법 개정 등등등 해서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상법 개정.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우리가 가끔 다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요. 이거 보통 조치 아닙니다. 한국 시장이 태어난 이래 가장 혁명적인 구간에 저는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요. 예. 기존의 운동장은 진짜 뛰어난 플레이어들이 운동이 안 되는 운동장이에요. 가다 보면 자갈 나와, 가다 보면 심판이 와서 나부터 퇴장시켜. 이 게임이 안 되는 구장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공정하게 적어도 실력대로 한번 붙어볼 만한데라고 하는 전혀 다른 리그가 한국 시장이 되는 거 아니야? 운동장을 평평하게 잘 만들어놨다 그럼요. 이제 예. 만들어 놓을 만한 상황이 됐다. 예, 그렇게 시장이 기대하는 거죠. 그만큼 의미 있는 조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근데 단순히 이게 뭐 상법 개정하고 코스피 5천 시대 가면 뭐 주식 조금 투자한 분들이 돈 맛 좀 보겠네. 이 정도 로직은 아닌 걸로 봐요. 저는 더 크게 해석할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은 시장 개혁 조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상법 개정을 통해서. 네. 그렇게 해서 주가를 정상화하고 부양 조치도 해. 그러면 중산층이라든지 주식 투자자분들이 사실 자산적으로도 성공하는 경험을 쌓게 되죠. 돈이 되네. 그럼 이제 더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한국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 자산이 부동산에 너무 편중돼 거의 있어. 편중돼 있다는 예. 거예요. 우리는 70%가 부동산에 가 있거든요. 예. 30%가 문제예요. 금융자산이고 미국은 정반대입니다. 예. 주식에 75가 걸려 있고 부동산에 25가 걸려 있어요. 예. 일본만 해도 60선이고 선진국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최 기자님은 한 80% 이상이죠.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부동산 몰빵맨. 네. 근데 사실은 그게 문제라고 우리는 알지만 부동산에 몰빵하지 마세요 해도 안 돼요. 왜? 그게 성공 경험이 그동안 있으니까. 불패신화를 우리가 늘 경험했거든요. 즉 부동산이 아닌 쪽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경험치를 보여줘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동산 자금으로 쏠리는 것들을 이제 물기를 바꾸는 기폭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그렇게 해서 자본시장이 정상화되면 네. 2차적으로 일어날 일들이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3년 내에 다 죽은 시장이 하나 있어요. 벤처캐피탈이랑 스타트업이 다 죽었어요. 맞아요. 예. 지금 강남에 벤처들이 쓰고 있던 사무실 가보세요. 전부 공실이에요. 다 떠났습니다. 자금 수혈이 안 돼요. 돈이 안 돌아요. 안 거의. 돌아요. 이게 왜냐하면 자본시장에서 우리가 성공하면 이게 그 다음으로 뭐 유니콘으로 뜨고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돌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정상화되면 창업 생태계가 돌죠. 스타트업이 돕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거기만 도는 게 아니라 대기업 시장도 돌아요. 정프로님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중국발로 나오는 뉴스가 뭔지 아세요? 우리랑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무슨 BYD니 샤오미니 이런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들이 하루 만에 6조, 9조 막 이렇게 자금 조달합니다. 중국에서 하루 만에 성공해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크게 조달한 회사 찾아봐야 겨우 1조 남짓인데 그것도 수많은 비판 속에서 겨우겨우 성공합니다. 왜? 그동안 유증만 하면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라고 했고 실제로 해도 조달이 잘 안 돼요. 이상증자. 맞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 시장이 정상화된 상황에서 우리도 자금 조달 기능이 회복되면 지금 중국과 경쟁 관계는 우리 대기업들도 지금 치킨 게임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돈 가지고 버티는 상황으로 들어간 영역들이 많아요. 여기서 사실 우리도 우리 시장 내에서 자금 조달이 된다라고 해야 대기업들도 중국과의 경쟁할 수 있는 총알이 마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산층의 부의 확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돈의 차단, 스타트업의 생태계 부활, 그다음에 대기업들도 건전하게 자금 조달 기능 회복 같은 우리 시장을 쉽게 말하면 선순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이 실타래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풀리는 겁니다. 주가 정상화가 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소식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진짜 왜냐하면 투머치 토크야. 아니 너무 안 좋은 소식만 있는데 이게 네.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에요. 네. 아까 제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0.8 한국은행 전망치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뭐 재난급 환란급 최악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41개 국제 기관들 다 합쳐도
우리나라가 사실은 1점대가 안 돼요. 경제 성장 전망치가 네네네. 0.9예요. 아, 평균. 맞아요. 예. 전 세계 평균 내도 예. 그래요. 야, 한국 안 돼. 이런 안 돼. 거였거든요. 그리고 추세가 지금 네. 3년 내리 감소세예요. 네. 그런데 지금 대선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오늘 주제가 허니문 랠리 열리나 이거잖아요. 네. 네. 제가 3년 내 본 거 중에 처음 담비 같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뭐예요? 뭐냐?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뉴스가 나옵니다. 아. 어디서? 처음 봐요, 저도. 어딘데요? 불러드려야지 또. 네. 또 어디? 골드만삭스가 아. 최근 보고서에서 기존에 0.7을 예상했어요. 네. 0.4를 높인 전망치를 냈습니다. 아, 골드만삭스가 우리한테 그렇게 우호적인 것은 우호적이지 아니지 않았습니다. 않나요? 원래는 중립 비슷했는데 네. 중간치 냈었거든요. 근데 요 최근에 아주 격하게 우리를 좀 많이 선도적으로 내리는 이걸 발표했는데 오히려 0.4를 높이는 전망치를 냈어요. 그리고 바클리즈도 0.9를 전망했는데 0.1을 높였어요. 언제 발표한 거예요? 그게? 엊그제요. 하나는 30일, 하나는 16일. 그래서 대선 이후 한국이 분명히 바닥 찍고 올라간다. 라는 거에 베팅하기 시작했다는 네. 거 외국인들이. 그래요? 예. 이거 담비 같은 소 처음 들어보시죠, 정프로님? 저는 근데 그 상향 골드만- 전망이 아니, 나왔다는 그러니까 게. 골드만삭스는 원래 좀 제가 안 좋아해요. 왜요? 예전에도 보면 맨날 틀려. 아, 그건 틀- 그래요. 틀린 것도 그냥 약간 틀린 게 아니라 완전 정반대로 틀린 경우가 너무 많아갖고. 근데 이제 요거는 기대를 갖고 믿어봅시다. 보는 기대니까 거죠. 좋은 거니까 한번 네. 믿어보겠습니다. 딱 하나만 더. 뭐죠? 아니 왜냐면 이런 좋은 뉴스들이 사실 이건 진짜 싫지 않은 얘기라서 해드리는 거예요. 계엄 때 사실은 외국인들이 정말 놀랬잖아요. 우리가 믿던 한국에서 마샬로가 웬 말이야 이러면서 그때 이 아시아 헤드쿼터에서 한국 시장에서 있는 돈을 뺐어요. 위험하니까. 근데 거기서 일시적으로 빠진 게 아니고요. 네. 영국 본사하고 뉴욕 본사에서 장기적으로 한국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서 재조정해서 포션을 낮추라는 실질적인 지침이 있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거든요. 앞으로 한국 시장 빼 이거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이제 블룸버그 발표가 기사가 나왔거든요.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회사로부터 시작해서 한국 관련해서 드디어 포트 재조정이 이제 일어난다는 다시 거예요. 들어가라. 장기 포션 매수로 돌려. 됐다 됐어. 네. 예. 이런 살아, 희망적인 살아보고서. 얘기들이 지금 네. 계속 깔리고 네.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야지. 그렇습니다. 예. 자, 웰컴, 그렇게 웰컴. 네. 우리 시장에 웰컴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3,000 직전에 다다랐습니다. 11개월 만에 2,860을 돌파했는데 새 정부의 증시 부양책을 기대하는 외국인 매수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3.72포인트 오른 2,855.77로 마감했습니다. 대선 하루 전인 지난 2일부터 오름세를 기록하더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엔 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장중엔 2,867.27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치도 경신했습니다. 지수를 끌어올린 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9,767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정치 공백기 중에 정부의 경제 정책이 좀 전무했었죠.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쓴다고 하고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같이 축소가 되면서 외신도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상법 개정안 추진 등 주주 친화적 경제 정책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재벌 등 가족 경영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예상되며 글로벌 펀드가 한국 주식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펀드 기업 프랭클린 템플턴도 5일 발간한 분석에서 주주 환원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이 예상된다며 조심스럽게 낙관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또 주주 보호를 위해서 상법 개정에 대한 속도감을 낼 거다.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취임 전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이 대통령.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심장, 이 주식시장, 금융시장부터 주가지수 5천을 향해서 우상향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다만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실제 내수 부양 정책이 뒷받침돼야 하고 다음 달 상호관세 유예 종료 전 미국과의 협상을 잘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